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을 피하라.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토론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은 참가자들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주는 것. 논쟁에 지면 지는 것으로 끝나고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은 어떤가? 당신은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자존심을 구겨버렸다. 그는 당신의 승리를 해모할 것이다. 자기 의사와는 반대로 설득당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끝까지 지킨다. 고객의 말을 인정해주면 고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논쟁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스스로 생각해보라. 이론적이고 지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택하겠는가? 한 예로 누군가 자기의 권위를 큰 소리로 주장함으로써 그의 중요감을 성취했을 때 그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또 논쟁이 끝나고 자기의 자부심을 펴보일 사항이 되면 그는 호의적인 인간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오해도 결코 논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치나 수완, 화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에 의해서 없어진다. 만일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불필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환영하라.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말라. 두 번째,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55%까지 옳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월스트리트에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5%에 이르는 확신도 갖지 못하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틀렸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지성, 판단,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 모두를 직접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당신에게 반격을 가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마음 따위는 염두에도 없다. 절대로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라는 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마치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니 몇 가지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신 마음을 바꾸시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고객을 대할 때도 고객들은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능숙하고도 정중하게 대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전받는 우리의 자존심인 것이다. 저는 남의 의견을 정면에서 반대하거나 또 나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확실히, 나, 의심할 나위 없이 같은 단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나 글은 모두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혹은 뭐뭐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내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설득하려면 외교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객이나 배우자 또는 적들과 논쟁을 하지 말라.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들을 화나게도 하지 말라. 세 번째,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어떤 바보들은 실수에 대해 핑계를 댄다. 대개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무언가 고결한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옳을 때는 그 생각을 부드럽고 재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실수를 빨리 그리고 기꺼이 인정하도록 하자. 이 방법은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싸움을 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양보한다면 기대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100년 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우선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 주도록 하라.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태도로 진심으로 고맙게 여겨라. 햇님과 바람에 대한 동화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빨리 벗길 수 있나 햇님과 바람이 대결하게 됩니다. 결국 강한 바람으로 외투를 벗기려고 하자 나그네는 더욱 힘껏 옷깃을 감쌉니다. 햇님은 구름 뒤편에서 나와 노인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자 노인은 금방 땀을 닦으면서 외투를 벗습니다. 햇님은 온순하고 다정함이 노함이나 강함보다 더 힘이 세다라고 말합니다. 친절한 태도와 우호적인 방법은 이 세상의 온갖 공갈과 비난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다섯 번째,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네 라고 말하게 하고 아니오라는 말을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하라. 아니오라는 반응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의 요인이다. 일단 아니오라고 말해버리면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먼저 시작하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라. 네, 그래요 하고 대답을 많이 유도해내면 낼수록 궁극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에버슨은 말다툼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상대방의 관점에 서서 사태를 파악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네, 그래요 하고 말하게 하는 일이 사업하는 데 훨씬 이롭고 재미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네 반응을 유도해내는데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크라테스 방법론입니다. 여섯 번째,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밸브. 상대를 설득하려면 자기만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이 많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일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많이 안다. 그러니 질문을 하라. 그들에게 몇 마디라도 말하도록 하라. 그들과 의견이 다를 때는 중간에 말참견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위험한 일이다. 그들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당신에게 관심을 둘 리가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끈기 있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라. 비즈니스에서도 큰 이득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가 차 시트용 직물을 1년치 주문하기 위해 세 곳 공장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었고, 이 공장들 중 대표로 나온 G씨는 심한 후두염을 앓는 상태에서 차례가 되어 회의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써서 테이블에 주위에 앉아있는 그 회사 담당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 사장이 제가 대신 말씀드리지요 라고 말하더니 G씨가 가져온 샘플을 꺼내 보이면서 그것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제품의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지시가 토론에서 취한 역할은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스처를 몇 가지 취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만 야드 이상의 직무를 계약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쉬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계약을 놓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문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면 때로는 큰 이득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셈입니다. 라고.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스푸코는 만일 당신이 적을 원한다면 친구를 능가하라. 그러나 친구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에게 즐거웠던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이 원할 때 먼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7번째,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 타인에 의해 강요된 의견보다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을 우리는 더 신뢰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제안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받고 있다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자신의 뜻에 따라 물건을 사거나 혹은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고 느끼기를 더 좋아한다. 세일즈맨도 일방적으로 사라고만 권하지 말고 방법을 바꾸어서 그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가 샀습니다. 라는 느낌이 들게 하라. 중국의 노자는 백성에 위에 서로가 하는 일은 반드시 말로서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르는 자는 반드시 그 몸을 뒤로 할 것이다. 8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라. 만일 스스로에게 내가 만일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을까 하고 묻는다면 시간도 아끼고 화도 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원인에 관심을 가지면 결과에도 동정심을 갖게 되는 법이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 기술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 것인 양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협력을 얻을 수 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따뜻한 태도로 먼저 목적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그가 듣고 싶어 할 말을 바탕으로 말을 조절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너그러이 수용한다면 그도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항상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을 배운다면 당신 생애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9번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당합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역시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답하면 점잖아지지 않을 수 없다. 100% 성의로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의 입장이 되면 상대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당신이 잘나서 어느 날에 당신이 된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화를 내고 고집불통으로 비이성적인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불쌍한 영혼을 가엾게 여겨라. 동정하고 이해하라.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4분의 3은 동정에 굶주려 있다.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10번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 고객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할 때는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며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인간은 정직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도 상대로부터 마음으로 신뢰받고
정직하고 공정한 인물로 취급받으면 여간에선 부정한 짓은 할 수 없게 됩니다. 11번째, 소맨십을 발휘하라. 다른 이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원한다면 소맨십을 발휘하라. 현재는 극적인 효과가 필요한 때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좀 더 생생하고 흥미있고 극적으로 사실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한 예로 어느 가게에 들렀더니 계산대에 있는 계산기가 구식이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가서 손님이 한 사람씩 다녀갈 때마다 사장님은 말 그대로 돈을 버리고 계시는 셈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동전을 한 움큼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여자 주인은 제 말에 솔깃해하더군요. 몇 마디 말로도 그의 관심을 끌 수는 있었겠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듣고 그 가게 주인은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계산기들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2번째,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경쟁심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경쟁이 아니라 남보다 뛰어나려는 욕구에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도전심을 심어주는 말을 하라. 일에 있어서 가장 보람을 주는 요소가 무엇일까? 돈, 양호한 근무 조건, 보너스. 사람에게 동기를 유발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일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 표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